반갑습니다. 합성목재 마법사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마법사 같습니까? 나름 마법사라 했는데 마법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법사가 그렇게 되고, 어쨌든 합성목재 전도사는 맞습니다. 합성목재를 널리 알리는 게 내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합성목재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이 필요해요. 이 기초 작업을 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재가 어떤 것이 있고 시공 방법은 어떤 것이 있고 등 여러 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일단 합성목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기초 작업을 합니다. 일단 기초라고도 하고요, 골조 작업이라도 하고요. 합성목재 업계에서는 하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작업 형태를 하지 작업을 합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지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자재가 각관이 필요합니다. 각관들 다 아시죠? 사각 파이프입니다. 네모 바깥은 사각 파이프. 이 사각 파이프를 아무거나 막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맞는 규격이 있습니다.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이렇게 뭐 너무 두꺼우면 너무 돈이 많이 나가는 이게 낭비고요. 너무 얇으면 또 강도의 문제가 있고, 이게 적정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적정. 그게 뭐냐? 50 곱하기 50이라고 합니다. 50 곱하기 50이 뭐냐? 사각 파이프가 사면이잖아요. 네모 바깥하게. 그 각면이 50mm, 즉 5cm라는 겁니다. 이 5cm 각 파이프가 몇 메다냐? 6m로 나오고 있습니다. 6m. 총 길이는 6m입니다. 파이프 길이는 6m로 나오고 있어요. 6m로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꼭 요거 참고하시고, 50에 50짜리 파이프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더 크고 탄탄한 직사각형의 파이프도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멍에 작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멍에 작업을 할 때. 멍에가 뭐냐?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멍에 작업은 하중을 견디는 힘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0에 50짜리보다 45에 75인가 있고요, 50에 100짜리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 그 있어요. 물론 큰 공사를 하면 거기에 시방서에 다 나와 있겠지만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어떤 오다를 받던가, 또 사장님들 직접 뭐를 하시려면 본인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설계하는데 무조건 싸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중과 견고성을 따져서 자재를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오다를 받고 사업을 시공을 하실 분이라면 그 발주자분께 정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 오다가 꼭 따서 해야 되니까 싸게 나쁜 자재 눈속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거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사장님들은 그거에 대한 변상을 또 할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욕이 따라올 테고 수없이 많은 리스크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고객님들과 상담할 때 그래요. 너무 싸게 하지 마십시오. 적정 이윤이 나고 정확한 자재를 써서 하시면 남들보다 비싸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미래의 가치는 창조가 된다. 그 사장님 참 일 하나 똑바로 잘해 라고 소리 들으면 여러분 사장님들은 많이 성장하실 겁니다. 우선 우리나라 속담이 있잖아요.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원칙대로 하십니다. 원칙대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원칙대로 했는데 발주자분이 그렇게 탄탄하게 안 해도 돼 라고 하면 저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사람 마음이 바뀌어요. 왜 그때 잘못된 거 너가 그렇게 했냐, 내가 그랬더라도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태클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딱 설득을 안 하시면 여러분 책임도 큰 거예요. 그래서 자제는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너무 길었나요? 이제 그러면 50에 50짜리고 뭐 50에 100짜리 이렇게 직사각형 관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쓰시면 되고, 주 파이프는 50에 50 파이프고, 또 기둥재는 100에 100. 아까도 말씀드린 100에 100은 사각 파이프에서 100mm, 또 10cm. 이거를 100에 100이라고 합니다. 요건 기둥으로만 씁니다. 뭐 그냥 멍해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이프 종류에서 이제 파이프 이렇게 쓰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파이프도 종류가 몇 가지가 돼요. 무슨 파이프가 있냐면 일반 파이프가 있습니다. 일반 흑관이라고 해요. 그냥 아무 처리를 안 하면 그냥 파이프 생산됐을 때 그 철 색깔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이제 흑관, 어떻게 보면 까만 보여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안갑게 만지면 까만색, 거의 흑색에 가까운 까만색이 묻어요. 그래서 흑관이고요. 또 하나는 칼라각관이라고 있어요. 칼라각관. 칼라각관은 뭐냐면 파이프에 방청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겁니다. 빨간색이 있더니 뭐 약간 뭐 검붉은 색으로 돼. 뭐 색은 뭐 페인트의 업체에 따라 틀리니까 이건 방청 페인트 같은 칼라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각관을 써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써도 되죠. 그런데 수명의 관계가 있어요. 왜? 합성 목재 비싸고 인건비 비싸고 견고하게 만들어내고 나중에 보면 녹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것도 나중에 녹이 나니까 페인트 칠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 합성 목재에서 통념상으로 쓰는 게 뭐냐? 아연도 각관입니다. 아연도 각관이 뭐냐? 각관을 만들 때 그 코일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연도 코팅이 도금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아연도 각관을 만듭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죠. 쭉 보시면 여기서 반짝반짝 은색이 나는 게 아연도 각관입니다. 그럼 이제 각관 정도는 알려드려요. 그 두께는 적정한 거 쓰시면 됩니다. 너무 얇은 거 쓰시면 문제가 있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다. 이건 뭐 1.2T도 있고 2.3T도 있고 3.2T도 있고 3.2T는 너무 무겁고 비쌉니다. 그냥 한 2.2T나 2.3T 정도 쓰시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고요. 그 밑에 직사각형 파이프도 똑같고 100에 100짜리 파이프도 똑같아요. 그 정도 쓰시면 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지 작업의 최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수평입니다. 수평을 잘 잡아야 마지막 공정에서 완성이 됐을 때 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하자를 발장 상대방이 트집을 안 잡습니다. 그래서 하지 작업을 할 때 수평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수평 잡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수평 잡는 법이 요즘 레이저 수평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이저 수평기 가지고 딱 놓고 찍으면 물론 높은 데 있으면 뭐 올려서 재고 밑으로 되는데 이게 어중픈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수평기 다리에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한 50cm, 뭐 60cm 할 때는 뭐 한 30cm 정도의 높이의 중간이야. 어중뛰잖아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수평을 보세요. 그 수평이 맞는 그 꼭지점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벽에는 그림이 보이는데 뒤에는 허벌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조물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때도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시공 면적을 딱 구획기를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구획을 어떻게 정합니까? 이렇게 흰석회가루 그려놓나요? 안 그러잖아요. 기준점에서 몇 메다 가서 딱 찍고 뒤로다 몇 메다 갖고 옆으로 몇 메다 딱 이게 딱 대각 잡아서 딱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 꼭지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곧다 말뚝이나 뭘 표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그 말뚝 표시한 자리다 그 자리다 이거 기준점을 잡아버리면 나중에 얘를 옮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둥이 아까 100에 100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100에 100mm짜리 기둥이 쓰려면 얘보다 바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멀리 막 20cm, 30cm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10cm 내외, 그 꼭지점 거는 말뚝 박아놓은 그 자리에서 바깥으로 양 10cm 내외에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된다. 작업에 불편해. 그렇게 해서 기둥을 미리 박는 거. 이거를 일명 뭐라 그럴까요?
야리가다 그래요. 현장에서 야리가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야리가다. 왜? 그냥 이건 일본 말인데 이제 우리 선배님들 그렇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일을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이 가기준이죠, 가기준. 그래서 이걸 이제 표식을 하기 위해서 미리 먼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야리가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도 현장에 가서 써볼지도 몰라요. 잘. 그래서 이제 이게 레이저 수평기를 딱 돌립니다. 그러면 시공면적보다 얘가 높으면 높게 말뚝을 좀 박는 거예요. 나무로 박아도 좋고 쇠로 박아도 좋고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파이프로 박아도. 뒤에다 한 10cm 내외로만 똑바로 세워서 표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인데 표식은 돼 있는데 얘는 이 레이저 표식캔데보다 30cm 정도 밑에 시공을 해야 된다. 그럼 그 꼭지 지금 표식한 데서 3점으로 밑으로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마감 지점이 어디냐예요. 마감 지점이. 최상부가 어딘가를 정하셔야 돼요. 합성목재 시공하셨을 때 여기까지 올라올 거야 라고 하는 기준점이 꼭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해고 여기서부터 하지 작업을 하면 이거 발주 자금이 위로 이거 마지막 선인데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올라오냐? 많이 올라와요. 왜 올라오냐? 일단 50mm 각파이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20mm든 25mm 또 합성목재가 시공이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75mm가 80mm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종 마감선이 어딘가 꼭 파악을 하세요. 그게 이 최종 마감선이 이 선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밑으로 마이너스 되는 거고 재료비를 합성목재 두께 빼고 각파이프 두께 빼고 그래서 그 자리를 표식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최종 마감선에 표식하고 스타트는 그 장선 마감이 어딘가를 표식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다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50에 50짜리가 끝 이 우회로 붙으면 되면 다 윗면으로 마감이 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평을 잡는 겁니다. 꼭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평 잡는 걸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기면 여러분들 애써서 공사한 거를 발주자 감독관이 와서 뜯으세요. 뜯으세요. 잘못됐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금전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꼭 하지 작업할 때 수평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꼭입니다. 요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지만이 하자가 없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파이프 시공하는 걸 또 연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실 것 같나요?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건 공짜입니다. 이 영상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니까 도와주시는 생각하고 저를 많이 볼 수 있다 생각하시고 꼭 부탁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 감사합니다.